곰치나물 한 봉지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된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법원 출석 명령서. 수키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절도죄.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수키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 그곳에 자신이 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1,000원짜리 나물 한 봉지를 집었다가 이런 사단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불과 며칠 전 일이었다.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장을 보러 시장 바구니를 끌고 동네 마트까지 천천히 걸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다. 도착하자마자 마트 진열대에 세일 중인 곰치나물이 눈에 들어왔다. 1,000원이라는 가격표.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었지만 간만에 따뜻한 나물 반찬이 먹고 싶었다. 1,000원에 두 봉지면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봉지를 집어 천천히 허리를 숙여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하기 위해서 곰치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서 꺼냈다. 삑! 바코드 소리. 그 순간 저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 봉지에 1,000원인데 왜 한 봉지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수키는 당황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귀도 점점 어두워져서 젊은 사람들의 말은 더 빠르고 거칠게 들렸다. 수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트 사장이었다. 사장은 수키의 장바구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나물 한 봉지를 꺼내 들었다. 제가 이 동네 노인네들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신고하겠습니다. 수키는 손을 내저었다. 나는 두 봉지에 1,000원인 줄 알고. 하지만 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트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수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도 떨렸다.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순간 수키의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저 할머니 훔치려고 했나봐. 여기저기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며칠 뒤 수키의 작은 우편함에는 종이 한 장이 꽂혔다. 법원 출석 명령서. 절도죄. 억울했다. 정말 잘못 본 것이었다. 수키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오늘 날씨 좋다며 웃던 남편이 저녁에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수키에게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다.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한다. 딸은 가까운 시내에 살지만 그래도 차로 40분은 걸린다. 명절이면 손주들 웃음소리로 집이 가득 찬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그 순간만큼은 집이 따뜻하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은 다시 고요해진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자식들의 목소리도 멀어진다. 엄마,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모두 떠났다. 수키는 TV를 켠다.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딱히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반찬도 늘 같았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한 가지. 밤이 되면 더 적막하다. 남편이 생각난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아주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도 잘 챙겨 먹어. 짧은 통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다시 고요해진다. 수키는 자식들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바쁘게 사는데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나는 괜찮아. 늘 그렇게 말한다. 사실 괜찮다기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 뿐이다. 얼마 전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은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었다. 수키는 그 돈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 동네 마트, 시장 바구니 바퀴가 골목을 덜컹거리며 굴러갔다. 수키의 허리는 점점 더 깊이 굽어졌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마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수키는 천천히 진열대 사이를 걸었다. 먼저 쌀을 샀다. 5kg짜리 작은 포대. 혼자 먹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김치도 조금 샀다. 직접 담그기엔 힘이 붙였다. 마트 한쪽 진열대에 붙은 작은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다. 1,000원, 곰치나물이었다. 수키는 멈춰 섰다. 따뜻한 나물 반찬이 먹고 싶었다. 요즘 입맛이 없었다. 기력도 떨어졌다. 나물을 무쳐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 1,000원에 2봉지면 하루 이틀은 걱정 없겠다. 수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2봉지를 집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수키는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쌀, 김치, 그리고 곰치나물 1봉지. 삑 바코드 소리. 그 순간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곰치나물 한 봉지에 1,000원인데 왜 한 봉지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수키는 고개를 돌렸다. 마트 사장이 서 있었다. 수키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귀가 점점 어두워졌다. 젊은 사람들의 말은 늘 빠르고 거칠게 들렸다. 마트 사장이 다가왔다. 장바구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물 1봉지를 꺼내 들었다. 이 동네 노인네들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신고하겠습니다. 수키는 당황해 손을 내저었다. 나는 2봉지에 1,000원인 줄 알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트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다.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진열대를 정리하던 직원도 쳐다봤다. 수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변명을 하고 싶었다. 정말 잘못 본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저 할머니, 훔치려고 했나 봐. 그런 눈빛이었다. 수키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작은 우편함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법원 출석 명령서, 절도죄. 수키의 손이 떨렸다. 억울했지만 이 일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그 생각이 먼저였다.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다가 복지관에 갔다. 일주일에 2번 수키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운동도 했다. 그날 수키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마트에서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거 억울하시겠어요. 마트 사장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께 말씀드려봐요. 동장님, 네, 전화 한 통이면 잘 마무리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수키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다. 그 길로 바로 동사무소로 향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동사무소 문을 열고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곧장 갔다. 저기 동장님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법원 출석하라는 걸 받았는데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 곰치나물 2봉지, 1,000원이라는 가격표, 잘못 본 것이었다는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자꾸 떨렸다.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동장님은 지금 뵐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설령 전화를 하신다 해도 이 일은 별개의 문제라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다. 수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종이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 말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동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는 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가 아팠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문을 나서기 전 수키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죄가 큰가요?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뚜렷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법원에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만 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키는 옷깃을 여몄다. 자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히 말해서 신경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키는 집으로 돌아왔다. 고요한 집안 공기,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법원 출석 통지서. 다시 또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 숫자들만이 점점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자식들 얼굴이 잠시 떠올랐다.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안 된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이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 일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법원 출석 날짜만 맴돌았다. 1,000원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겨우 1,000원. 아니, 1,000원도 큰 돈이었다. 연금만으로 사는 수키에게는 그날 밤 수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재판을 받는 건가?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냥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키는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다. 법원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았다. 집에만 있었다.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 가는 날, 수키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었다. 가장 괜찮은 옷을 골랐다. 법원에 가는데 너무 허름하게 입을 수는 없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80이 넘은
할머니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손에 든 출석 통지서가 계속 떨렸다. 곰치나물 한 봉지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된 70대 할머니. 그게 바로 수키였다. 1,000원이라는 작은 숫자가 수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수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다.